다음으로는 이제 범주형 분포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은 베르누이 분포를 여러 개의 클래스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가 동전 던지기와 같은 두 가지 결과만 있는 시행을 모델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은 주사위 던지기와 같이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 시행을 모델링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한한 개수의 라벨 집합 y 어떤 y가 유한한 개수의 라벨 집합에 대해서 모델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C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범주형 분포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의미로 CAT라고 쓰고요. 이때 y의 분포, 뭐가 주어졌을 때,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가 이렇게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얘는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때 세타는 벡터입니다. 세타는 벡터가 되겠고요. 어떤 벡터냐면은 각각의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을 담은 벡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 1번부터 세타 10번까지 담은 벡터가 되겠고요. 1번 세타는 세타 1은 1번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고요. 이런 식으로 세타 C는 C번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당연하게도 1이 되어야 되겠고요. 각 세타 C는 각 세타들은 0부터 1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은 오른쪽의 수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시함수, 인디케이터 함수가 있고요. y가 c가 됐을 때만 이제 1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0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타 c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c가 됐을 때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돼서 우리가 걔를 곱해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개의 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y 값에 해당하는 하나의 항만 세타 C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이제 1이 돼 버려서 즉 이제 세타 C의 0제곱인 이제 1이 돼 버려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곱셈을 하게 되면은 세타 C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가 3이다. 즉 3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고 Y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세타 1은 우리가 여기가 0이 나오게 되겠죠. Y가 이제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곱하기 세타 2에 얘가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3에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세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복잡하게 수식으로 그 세타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복잡하게 수식으로 썼다. 뭐 간단하게 썼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한 줄로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y가 c가 될 확률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때 우리가 독립 변수는 c-1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개 변수, 즉 이제 마지막 세타는 나머지 매개 변수들이 정해지면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인 변수는 총 c-1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주형 분포는 굉장히 다양한 실제 문제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주사위 던지기나 어떤 응답이 있는데 다중 선택 질문 응답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응답의 확률 분포나 혹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때 상품 선택 등을 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활 인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활 인코딩은 범주형 변수, 이렇게 카테고리컬 변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인데요. 앞서 봤었죠. 원활 인코딩의 이제 1단원에서 봤었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각 범주를 고유한 이진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C개의 원소를 가지게 되겠고요. 모두가 0인데 하나만 빼고 모두가 0입니다. 뭐냐면은 그 해당 레이블의 위치에 해당하는 애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클래스 1번은 100, 클래스 2번은 010, 클래스 3번은 001로 모델링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원핫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원래 전기공학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진 벡터가 이제 전선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때 한 개만 전류가 통했을 때 그 전선만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의 장점은 각 범주가 동등하게 이제 취급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스가 3개가 있을 때요. 클래스가 3개가 있을 때 클래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좀 더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클래스가 색깔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빨강, 어, 초록, 그다음에 파랑 이렇게 3가지 클래스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얘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원핫 인코딩이 아니라 얘를 1, 2, 3 이렇게 숫자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이고 숫자로 1, 2, 3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순서를 규정하는 꼴이 되죠. 빨간색과 초록색의 거리는 1이 되고 파란색과 빨간색의 거리는 2가 되고요. 초록색과 파란색의 거리는 1. 이렇게 순서를 규정해서 어떤 수치의 데이터로 바꾸게 되면은 순서가 매겨지게 됩니다. 또한 거리도 매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데이터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모델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리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강과 파랑은 멀고 초록과 파랑은 가깝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정보,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의 정보가 정확하게 빨강과 초록의 거리가 초록과 파랑의 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한다. 둘 다의 거리가 이제 1이잖아요. 빨강과 초록의 거리도 1, 초록과 파랑의 거리도 1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순서를 집어넣고 또한 거리의 개념을 집어넣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올바르지 않은 모델을 이제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변수 3개를 만들고요. 이 3개의 변수에서 각각 이렇게 클래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사용을 하면은 수학적으로 좀 더 다루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주형 분포의 기대값을 계산할 때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분포의 기대값은 결국에 어떤 y라는 범주형 분포의 expectation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시그모이드 c가 1부터 클래스 전체 c까지 세타 c 곱하기 2의 c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2의 c는 c번째의 단위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 010, 001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핫 인코딩은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딥러닝에서 이제 다중 클래스의 분류 문제를 해결할 때 정답 데이터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 단점이 이제 이 카테고리의 수가 많아지면 벡터의 차원이 매우 커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임베딩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이제 1단원에서 잠깐 다뤘었죠. 다음으로 이제 다항 분포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항 분포는 범주형 분포를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르노이를 반복한 게 이제 베르노이를 반복한 게 이제 다른 분포가 있었고 그리고 카테고리컬을 이제 반복한 게 멀티노미얼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 대한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항 분포는 결국에 n번의 독립적인 카테고리컬 시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행은 이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추출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카테고리컬 C가 카테고리가 6이라고 했을 때 주사위 던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쓸 수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우리가 특정 예를 들어 1의 면이 몇 번 나올지 이것을 모델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벡터 y를 정의해서 이제 각 면이 나온 횟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1이다 라고 하고 y가 1일 때의 확률을 횟수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바로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yc 각각 y의 c의 원소는 이제 nc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nc는 바로 n이 1부터 라지 n까지를 의미하는데 그때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고yn은 이제 c가 됐을 때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제 yc는 결국 횟수가 되겠죠. 우리가 그 해당 카테고리가 나온 횟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yc를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다항 분포를 아래처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항 분포는 이렇게 m이라는 알파벳으로 쓰고 y의 분포인데 y가 벡터가 되겠죠. y가 바로 y1부터 yc까지 있게 되겠고요. 그때 이제 시행 횟수 n과 각각의 확률 벡터 세타를 가지게 됩니다. 세타는 앞서 봤듯이 세타 1부터 세타 c까지 있는 그 각각의 카테고리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횟수 n과 세타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y의 시행 횟수의 통계치가 바로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걔는 오른쪽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n 추즈 y1부터 yc까지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곱셈이 있습니다. 뭐를 곱셈을 하냐면은 각각의 세타 c 벡터를 y의 c 제곱만큼 이제 곱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앞서 봤었던 얘는 다항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n개의 항목을 c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면의 주사위가 있을 때 걔를 10번씩 던져서 1이 3번, 2가 2번, 뭐 1이 3이 1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그리고 위는 이제 10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이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사위를 10번 던졌는데 1이 3번, 2가 2번, 3이 1번, 4가 2번, 5가 1번, 6이 1번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얘는 이제 곱셈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C가 1부터 카테고리 C, 즉 이제 주사위에 대해서는 6번 얘를 곱셈한다. 오른쪽에 있는 얘를 6개를 각각 C를 다르게 하면서 곱셈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보면은 세타 1, 그 다음에 y 1 곱하기 세타 2, y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세타 1, 세타 2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각 카테고리가 나올 확률이 되겠고요. 이 제곱에 들어간 애는 실제 나온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주사위를 예로 들면은 세타 6, y 6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을 여기다 놓고 2를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넣어서 계산을 곱셈을 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의 이제 계산 방법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조건부 확률 분포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안에 우리가 어떤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세타가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모델이 되겠고요. 결국에 우리가 각각의 카테고리가 얼마나 확률로 나오는지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아웃풋은 바로 이 카테고리의 개수를 가진 세타 1부터 세타 C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무슨 조건이냐면은 이 합이 모두 합이 1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고 각각의 수치는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세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원래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의 세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약간 시그모이드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분모에 이제 카테고리 C가 1부터 전체 카테고리 개수만큼 얘를 계산을 하는데요. 분자에는 각각의 이 exponential a 1부터 ac까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벡터를 만들게 되면은 합이 1이 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 확률 벡터는 0부터 1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사실은 이 분자 애들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에 나온 수치를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일반적으로 실수값이 되겠죠. A라는 값은 우리가 실수값입니다. 일반적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의 값인데 걔를 우리가 이 세타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0부터 1 사이의 수치고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함수인데요. 어떤 함수냐면은 R의 C제곱인 즉 C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실수 벡터를 0부터 1 사이의 수치인 원소가 있는 C개에 있는 이러한 곳으로 매핑시켜주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합이 1이고 각각의 원소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서 결국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 원래 세타가 있던 자리에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맥스 분포의 시각화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실수 출력이 결국에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것을 이제 돌렸을 때 실수 출력이 3개의 벡터 3, 0, 1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다양한 소프트맥스 함수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나눈 이후에 소프트맥스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값 그대로 3, 0, 1을 취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값을 나눠서 이제 t라는 값으로 보통 나눠서 이제 처리를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0, 1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나눈 이후에 소프트맥스를 돌리면 우리가 100으로 나눈 이유는 벡터가 이제 100분의 3, 0,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돌리면 앞서 본 이제 수식을 계산하게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원소는 2의 이제 100분의 3 플러스 2의 100분의 1이 되고 분자는 2의 100분의 3이 되겠고요. 두 번째 원소는 0, 세 번째 원소는 2의 100분의 3 플러스 2의 100분의 1이고 분자는 2의 100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t를 나눠준 이후에 소프트맥스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제로 바플롯으로 그려보면은요, 대략적으로 모두가 0.33 근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0을 이제 1로 네, 여기가 그래서 0이 아니라 분자가 익스포넨셜의 0이기 때문에 분자가 1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모에도 2에 1이 있어야 되겠네요. 2에 0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도 2에 0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분모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2의 0승이기 때문에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이제 수치를 계산을 해서 바 플러스로 그려봤을 때 거의 다 이제 0.3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얘네들 값이 거의 다 0에 얘네들 값이 이제 거의 다 동일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t100을 사용해서 나눠준 이후에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대충 비슷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2로 나누었을 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하면은 원래 가장 컸던 3이 이제 가장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t가 1일 때, 즉 원래 그냥 301을 사용해서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원래 3이었던 애가 가장 되게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 조절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확률값으로
서로 다르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델의 확신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너무 확신에 찬 예측을 하면은 온도를 높여가지고 T를 높여가지고 좀 더 보수적으로 비슷한 예측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다중 클래스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진 로지스틱 회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개의 클래스로 확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 아이리스 데이터를 풀 때 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여기에 fx 세타에 해당했던 애를 선형 모델로서 또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의 y 바 fx 부분을 fx를 선형 회귀 모델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x를 선형 회귀 모델로 썼을 때 우리가 그때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선형 회귀 모델을 해서 얘를 이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의 세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세타 벡터로 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입력 변수 x가 있는데 입력 변수 x가 여러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벡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x1부터 xd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아이리스 데이터의 경우에는 d가 4가 되겠죠. 4개의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은 이 x 벡터에다가 w 행렬을 곱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 선형 회귀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다차원 선형 회귀 모델은 w 행렬을 곱하는데 그때 행렬의 차원은 c 곱하기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d가 되겠고요. 그래서 c개의 로우랑 d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웨이트가 여러 개 있겠죠. 웨이트 00부터 웨이트 cd까지 이렇게 웨이트가 여러 개 있는 행렬로서 이렇게 곱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w를 한 이후에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d차원의 벡터가 되겠죠. c차원의 벡터가 되겠죠. c차원의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w 행렬이랑 x 벡터랑 곱하고 난 이후에는 d차원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c차원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c 곱하기 d 행렬과 d차원의 벡터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c차원의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벡터랑 두 개를 이제 더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1부터 bc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c는 우리가 카테고리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정답값의 카테고리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이트 매트릭스 c 곱하기 d는 결과적으로 정답값이 이제 로우의 개수랑 일치를 해야 되고요. 정답 카테고리의 이제 개수가 로우의 개수가 돼야 되고 컬럼의 개수는 인풋 변수의 개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벡터가 결과적으로 c차원의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나온 벡터는 c차원의 벡터가 되겠고요. 얘네 둘을 더해서 나온 벡터니까요. 이런 c차원의 벡터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는 것입니다. 소프트맥스를 이제 이 벡터 얘를 이제 a라고 두게 되면은 a를 이렇게 취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된 값을 우리가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의 세타 벡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합이 1이고 각각의 원소가 0부터 1 사이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맥스를 활용한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미지 카테고리 클래시케이션에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미지가 엠리스트 데이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엠리스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입력 변수가 대략적으로 750개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28 곱하기 28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픽셀이 각각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개의 변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x는 x1부터 x 한 750 정도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웨이트 매트릭스, 즉 배워야 되는 행렬은 우리가 10 곱하기 대략적으로 750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가 7500개 있게 되겠습니다. 웨이트 11부터 웨이트 10, 750까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의 개수는 대략적으로 7500개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선형 모델을 돌리고 난 이후의 벡터는 10차원의 벡터가 되겠죠.
10차원의 벡터가 되고 얘에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확률 벡터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우리가 해당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출력한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 봤었던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그러니까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클래스가 2개 있는 것으로 수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에서 A가 2차원의 벡터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이제 A가 이제 2차원의 벡터라서 이제 A0, A1이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거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원소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얘는 사실은 시그모이드 A0-A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단순하게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클래스가 2개 있는 것이랑 동일한 결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아이리스 데이터셋 중에서 2개의 변수만 사용해서 이제 모델링 시켰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개의 아이리스 데이터셋 변수 4개 중에서 페탈 위스랑 페탈 랭스만 사용을 해서, 즉 이제 x가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벡터인 것이죠. 이때 이제 클래스가 3개인 경우, 즉 클래스가 벌지니카, 벌시칼라, 세토사인 경우에 대해서 로지스틱 멀티클래스로 돌렸을 때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의 차원수는 이제 3 곱하기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6개의 웨이트가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바이어스는 3차원이어야 되겠죠. B1부터 B3까지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결정 경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각 클래스가 0.5의 확률을 가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영역은 세토사, 이쪽 영역은 벌지니카, 이쪽 영역은 벌시컬러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벌시컬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등고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 경계 직선을 바탕으로 해서 등고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률값이 1에 가까워지는 그런 식의 등고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고, 반대로 이쪽은 마찬가지로 등고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벌지니칼 확률이 1에 가까워지는 그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는 등고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